밀레토스를 떠나서 원래 여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밀레토스에서 유적지의 감동을 너무 받아서 디디마를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디디마로 가는 길인데 참 되게 목가적입니다. 밀레토스 유적지에서 나오는 길에 목동이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사람이 안 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소가 놀랄까봐 중간에 서서 소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밀레토스 유적지 생각보다 목가적이고 관광객이 없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나가는 목동들도 상당히 정겹게 반겨줬고요. 제가 서가지고 소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멀리서 저를 본 모양입니다. 오면서 저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계속 제스처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이 밀레토스의 유적지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디디마로 갑니다. 디디마로 가는 건 원래 여정이 없었는데 밀레토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디디마의 아폴론 신전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아폴론 신전으로 갑니다. 아폴론 신전은 600년 동안 건설을 했지만 끝까지 완공이 안 된 신탁소입니다. 이 신탁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가 기원전 10,000년 전 카라한 테페와 괴베클리 테페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신의 뜻을 전하는 곳인데요. 이 그리스 시대에는 유명한 신전 첫 번째 신전이 그리스 본토의 델피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는 가장 큰 신전이 지금 가는 이 디디마에 있는 아폴론 신전입니다. 델피에 있는 신탁소와 지금 가고 있는 디디마에 있는 아폴론 신전, 신탁소의 역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비과학적으로 예언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탁소의 가장 큰 업무는 식민지 건설 승인까지도 여기서 했고 지도자를 누구를 세울지까지도 여기서 정해줄 정도로 그리스 시대의 가장 강력한 승인기관의 국가 승인기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신탁소인데요. 지금 가는 아폴론 신전이 그리스 본토에는 델피 신전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신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밀레토스에서 이 디디마의 아폴론 신전까지 가는 길은 거의 대부분 해안가를 거쳐서 가는데요. 에게해의 경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바닷가니까 별로 안 좋은 데는 없겠지만 특별하게 이곳은 이 당시에 밀레토스부터 디디마에는 아폴론 신전까지 17km인데요. 이 17km를 행진하는 행진이 대단히 중요한 행진으로 신성한 길 행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밀레토스 시내의 델피니온이라고 기억하시죠? 그 델피니온에서부터 지금 보는 아폴론 신전까지가 가장 신성한 일년 중의 행진 길이었다고 합니다. 디디마에는 아폴론 신전을 도착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이곳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곳까지 밀레토스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아폴론 신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이것이 그리스 본토의 델피 신전을 제외하고 가장 큰 신탁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의 판단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지나간 거, 지금 나오는 것은 유명한 메두사의 얼굴이 지금도 이곳에 기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폴론 신전은 생각보다 듣던 대로 엄청난 사이즈였습니다. 제가 본
파르테논 신전과 비견해 봐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였었고, 그 아름다운 건축 기단이 1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개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 계단 하나하나가 특색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디디마라고 밀레토스에서 17km 남쪽에 있는 아폴론 신전입니다. 이 신전부터 밀레토스까지 1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탈레스가 살았던 시절 17km를 행진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아폴론 신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아폴로 기단의 크기, 그러니까 아래 밑변의 크기가 118m에서 60m,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118m의 큰 그 길이와 짧은 면적은 60m, 그러니까 대단히 큰 크기로 되어 있고요. 120개 정도의 기둥이 19.7m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600년을 짓고도 끝내 완공하지 못한 신탁소였다는 점이 나름대로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도가 점점 중요해져서 매번 공사를 조금씩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600년 동안 느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아폴론 신전입니다. 제가 그 튀르키예에 있는 그리스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잘 보존된 그 어떤 건물들하고요, 그리고 현장까지 들어가 볼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던 그리스 유적 같은 경우나 로마 유적 같은 경우는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거나 너무 많이 훼손돼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곳의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그 중요도에 비해서는 모든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아래 돌기둥의 기단이 보이시죠? 거의 대부분의 돌기둥의 기단의 모습이 다른 문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기둥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공부가 짧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 기둥 하나가 2m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저는 아폴론 신전의 앞쪽 기단부 쪽에 120개 돌기둥 쪽에 올라왔다가요, 뒤편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뒤편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과연 신탁을 받던 장소는 어떤 모습이고 그 연결 공간은 어떨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여긴 두 개의 뒤편으로 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환상적인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가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양쪽에는 전부 다 어떤 종류의 치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움푹한 패인 곳이 있었는데 뭔가가 걸려 있었던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신전 뒤쪽으로 오면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공간으로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계단에서 사람들이 올라다녔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방금 넘어온 통로는 어둠의 터널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보시는 게 하늘로 열린 앞마당입니다. 이곳은 신전 중에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디토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3m에서 21m의 거대한 앞마당이고 지붕이 없습니다. 이곳은 벽이 사방으로 두르고 있고 이 안이 신전 중에 신전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고요. 지금 지나가는 이곳이 바로 어둠의 터널. 이곳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마당에서 조금 쪽으로 대문 쪽으로 보면 24계단이 있는데요. 지금 통과한 양쪽 면이 바로 신탁의 방이고 서류를 보관했던 곳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요, 바로 프로나우스 기둥 12개의 기둥을 지나서 대물의 방을 지나서 아디톤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돌벽입니다. 이것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신전 중의 신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폴론 신전은 전형적인 신탁소의 구성을 전부 갖추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계단, 기둥의 숲, 12개 기둥의 숲, 열리지 않는 문, 어둠의 터널, 열린 하늘, 그리고 옆에 지금 보시는 벽으로 둘러싼 아주 전통적인 신탁소의 형태를 모두 가진 것이 바로 이 아폴론 신전입니다. 옆에를 구경하다가 쓰러진 돌기둥을 보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대단히 컸으며 지금 이런 신전의 기둥들은 아디톤 앞마당을 보호하기 위한 돌기둥과 벽이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 튀르키예 전통적인 피자라고 할 수 있는 피자집에 갔는데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 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저희를 반겨줘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